아까 거는. 아까 저장됐나? 네, 아까 그 띵코딩 소리 나는데. 아, 이거 나중에. 집중만 누르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10월 5일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아마 지금 월요일마다 계속 대체 휴일도 끼고 이래가지고 많이 지금 진도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학과도 그렇고 하여튼 다른 과목의 수업을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월요일 날도 했고 지난 10월 3일에도 했고 또 다음 주에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계획을 비워놨다가 다시 이제 대체 휴일로 바꾸면서 좀 미뤘지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진도가 늦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출석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지금 오늘처럼 예비군 훈련 가서 수업을 못 들었는데 꼭 수업을 듣고 싶다. 뭐 그런 학생이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줌 화면으로. 그래서 아마 그 10월 10일 수업 경우에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석을 못한 학생은 뭐 그렇게라도 보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쪽의 것이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면 계속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멍하니 수업을 들어야 돼서 최대한 그때그때 진도 나간 내용들에서 좀 최대한 익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네, 좀 더 이렇게 좀 계획이에요. 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LMS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줌 링크가 연결이 돼. 그래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수업과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아까 아마 다른 컴퓨터 비전 수업 같은데 중간고사 언제 칠지를 묻던데 일단 우리 지금 현재는 다른 과목들과 강의실이나 아니면 뭐 시간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4일과 26일 중에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 월요일 시험 치면 좋겠다. 아니면 수요일 시험 치면 좋겠다. 한번 손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둘 다 들어도 돼요. 자, 월요일 날 시험 치면 좋겠다. 수요일 날 시험 치면 좋겠다. 손 안 든 학생은 시험 안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시험을 쳐야 되니까 월요일 날 시험 치는 것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수요일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휴강으로. 저,
네. 우리가 지금 실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험을 치기는 어렵고, 지필로 하는데, 뭐 우리 지금 수업에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펑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히스토그램에 대한 높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인데 그것에 뭐 디스트리뷰션 이나 아니면 뭐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어떤 값들이 있을 때, 뉴메리컬 값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히스토그램의 어떤 그 밑에 막대 그래프의 그 밑변의 어떤 범위를 우리 이제 빈이라고 하고, 그 빈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 뭐 그 빈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높이가 달라질 텐데, 결국 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그 density, crowdness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단위 유닛당. 그 단위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히스토그램의 x축을 단위를 뭐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한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면 우리는 그 특정 함수를 테이블의 어떤 임의의 컬럼에다가 그 함수를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 부분을 우리가 쓰는데, lecture에 지난번 커피. 자, 일단 한번 실행시켜서 마운트 시키고,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네. 자, 그래서 테이블을 person과 birth year라고 하는 두 개를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age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만들었죠, 그죠? 여기서 age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 파라메타 year가 들어오면 그 year를 빼가지고 나이 age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게 birth year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birth year에다가, 그러니까 ages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ages라는 이 테이블에
birth year라고 하는 컬럼에 age라고 하는 함수를 apply 해서 나온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이 birth year라고 하는 것의 컬럼에 있는 것은 np array고, 그 np array를 적용시켜 가지고 나온 결과는 역시 np array죠. 그럼 그 array를 with 컬럼으로 해가지고 age라고 하는 것을 넣고 또 결과를 array를 넣어주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테이블 age라고 하는 또 복사를 하면 age를 찍으면 age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apply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prediction에 대해서, prediction도 이미 좀 했네요. 자, family heights에 우리가 이게 지금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families heights.csv라고 읽으면 이렇게 family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father와 mother라고 하는 그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키가 있는데, 이 자식은 전체 children이 4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각각 남녀 성별이 있고 키가 있다, 그죠? 그럼 이런 어떤 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아빠 키가 얼마고 엄마 키가 얼마일 때, 우리가 애는, 첫 번째 애는 키가 얼마까지 자랄 것인가, 뭐 이런 건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모든 그 prediction이 100%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도 이 디스트리뷰션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은 키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뭐, 그건 이제 주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부모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완벽한 건 아니죠. 완벽한 것도 아니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키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남자애 같으면 아빠 키에 대해서 훨씬 더 가중치를 두고 영향을 맡을 것이고,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두 사람 중에 엄마 키가 굉장히 크면은 또 엄마 키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우리 데이터 과학 기초에 수업 내용에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주로 이제 우리가 뭐 기계 학습이나 혹은 뭐 이제 인공지능 기법들을 많이 써서 훨씬 더 정밀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패밀리의 father 컬럼과 mother 컬럼을 각각 읽어가지고, 컬럼을 하면 계속 반복되지만 컬럼이라고 하면 이제 array가 나오는 거죠. 그럼 array가 나오면 우리가 np array는 더하기 빼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대가지고 나눠서 parent average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런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니까 여러분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이게 이제 단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잘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서 어떤 의미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뭐 3,000원이라고 할 때 그 3,000원이 얼마만큼의 어떤 값인지를 여러분은 굉장히 잘 알아요. 계속 그걸 써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3유로, 우리 평상시에 접해보지 않은 어떤 유로라고 하는 단위로 해서 3유로라고 했을 때 그 3유로가 어느 정도의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인치라고 하는 게 전혀 감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inches to centimeter라고 하는
그걸 인치를 넣으면 센티미터를 구하는 거를 이제 구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펑션에서 이 argument라고 하는 것은 타입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얘가 하나의 어떤 스케일러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무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값이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배열 형태로 한꺼번에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들어오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apply를 쓸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 특정 컬럼에 apply 할 때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2.54를 곱해가지고 라운드로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해서 parent average라고 하는 얘를 왕창 적용시키면 전부 이제 우리는 친숙하죠. 173.99 하면 대략 174cm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감이 오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families에 apply 해가지고 inches to centimeter에서 farther라고 하는 그 컬럼 row 컬럼에다가 적용시키면 이렇게 배열이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아예 테이블에 with columns 해가지고 parent average와 parent average는 이미 앞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child에 대해서 family columns에서 child 구하고, 그 다음에 성별 해서 이제 height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아직 실행을 해봐야 돼요. 자, families 하고 parent average 하고 그 다음에 inches to centimeter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다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키에 대한 것인데, 키가 부모의 평균 키, 그 다음에 자식의 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 정보는 빼먹고 그냥 성별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데, 우리 이걸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아까 있죠. 원래는 이제 apply를 쓰면 좋은데 이미 컬럼을 다 뽑아내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inches to cm 해가지고 바로 적용시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적용시키면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이 표를 잘못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부모의 키가 184인데 확실히 이 차일드가 185.93, 175.77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쭉 있어요. 그래서 1024명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하이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바로 스캐터 플롯으로 하는데 X축은 parent average, Y축은 child 해가지고 이제 바로 하면 이렇게 바로 쫙 나오죠. 대략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parent average가 크면 클수록 child도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점 한 점의 의미는 요 한 점은 이 A의 키는 얼마인데 분모의 키는 얼마다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페어로 한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arent average와 child에는 어쨌든 association이 있다. 이게 리니어한 association이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트렌드를 갖는다. 근데 이제 범위가 사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어런트의 에버리지가 180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차일드가 160 한 2부터 한 190 몇 가지 굉장히 분포가 다양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프리딕션이죠. 그래서 페런트의 평균 키가 170이라면 자식의 차일드의 키는 얼마일까? 우리가 그 프리딕션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값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은 이 뉴메리컬 데이터들은 카테고리 데이터는 정확하게 남녀 있으면 그러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딱 되지만 키는 우리가 173인 사람은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그럼 170.3이라고 하는 값은 170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구할 때 쓸까 말까? 이 고민이죠. 정확하게 익젝트하게 170.00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쓰겠다 하면 그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샘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를 나름대로 우리가 히스토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값을 이 하이트 스캐터 한 거에다가 대략 여기서는 169부터 169부터 171까지 169부터 171까지가 대략 앞뒤로 한 1 정도만큼을 범위를 해가지고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에 있는 값을 평균을 내면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예로 페런트 에버리지가 170이면 요거의 평균 값에 해당되는 이 값일 거야 라고 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프리딕션 값 예측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이트에 where parent average가 are between 해서 자 170 빼기 1부터 170 빼기 1부터 170 더하기 1까지 해가지고 구하면 요 중간에 있는 값들이 다 나오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parent average가 169. 얼마부터 170. 얼마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nearby 라고 하는 거, nearby를 먼저 볼까요? nearby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거를 그냥 nearby라고 할까요? 이걸 nearby라고 하고 이걸 nearby라고 하고 nearby mean이라고 하는 것은 np.mean 해서 nearby의 컬럼에 그 child 그래서 평균값 해당되는 이 child의 컬럼에 대해서 np mean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서 찍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대략 170 주위에 있는 169.7. 그러니까 거의 부모의 평균값이 170이면 애도 평균값은 대략 170쯤 나온다. 뭐 이런 게 돼요. 이런데 약간 작죠. 169.7쯤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위에 세 줄은 똑같고 스캐터 플롯하고 그냥 플롯을 두 줄 끊고 그 사이에 있는 요 값 nearby mean이라고 하는 값을 170에 nearby mean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빨간 걸로 크기를 50이라고 하는 크기로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요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169. 얼마 되는데 대략 170에 가까운 값이 됐다. 그러니까 요 값들을 우리가 쭉 구해가지고 이제 프리딕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parent average가 들어가면 함수를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nearby라고 하는 것은 height.where parent average. 사실 아까 했던 이거죠. 이거죠. 이거를 그대로 nearby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갈로가 있으면 중간에 띄어도 브레이크를 넣어도 된다 이거죠. 170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parent average. 이 parent average에서 빼기 1부터 물론 이거는 이제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따르겠지만 어쨌든 parent average 들어오면 그 parent average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 키에 해당되는 범위에 height에서 우리 nearby를 구하고 그래서 nearby mean이라고 하는 것은 np.mean 해서 nearby의 column 그래서 child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return nearby mean 자 이렇게 하면 이제 parent average 들어오면 항상 그 위치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만큼 구간을 정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nearby mean을 구해서 리턴해 주는 게 predict다. 그죠? 자, 그래서 실행시켜서 정의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redict 아까 170 하면은 아까 구했던 169. 얼마 이렇게 함수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다가 predict에 180 그러면 178점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160 그러면 이제 165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apply를 배웠으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predicted height는 원래 height에다가 apply를 하는데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어디다 적용시키면 parent average에다가 적용시키면 그 다음에 항상 array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용시키면 이 height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parent average라고 하는 그 컬럼에 대해서 predict 함수를 적용시켜 보면 predicted height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child죠. 그러니까 이 부모 밑에서 자란 child는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height에다가 바로 넣어도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다가 height의 윗 컬럼에다가 prediction이라고 하는 걸 넣고 조금 전에 구한 predicted height를 넣으면 그래가지고 prediction이 들어오는 거죠. 얘를 다시 height에 넣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height를 찍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다가 height의
select 해서 여기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캐터 플롯으로 찍는 것만 우리가 3개를 뽑아요. parent, average를 뽑고 그 다음에 child, 실제 child가 있고 그 다음에 prediction 이렇게 하면 3개만 뽑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섹스에 해당되는 분 빼고 요 컬럼 3개만 뽑아서 scatter 제로를 하면 이 scatter 제로의 의미는 요 3개의 값 중에서 0번째 것을 x축으로 해가지고 그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면 얘가 알아서 까만색과 네비색과 그다음에 오렌지색으로 해서 그려졌어요. 자, 대략 원래 이제 우리가 기울기는 대략 이런 기울기 같은데 이걸 평균을 내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항상 중앙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여기 애들은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편편한 형태로 대략 어쨌든 이제 트렌드를 대략적으로는 그려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프리딕션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한가? 항상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프리딕션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한가? 라고 하는 프리딕션 애큐리시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딕션 애큐리시는 결국은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이 구간의 실제 데이터는 나는 억울하게도 부모님 평균이 155인데 나는 150 여기 부모님 평균 키가 한 159인데 나는 145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원래 프리딕션은 얘가 프리딕션은 여기에 16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거 차이가 나는 거죠. accuracy. 그래서 define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있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프리딕션 해보고 그럼 실제로 그 자녀가 얼만큼 키가 커지는지 성인이 됐을 때 그걸 조사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어요. difference x, y 해가지고 정의를 return x 빼기 y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시키고 그 다음에 height에 apply difference를 해가지고 prediction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 값이 필요하니까 difference라는 함수를 height 테이블에 적용시키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적용시킨 거 하면 prediction과 그 다음에 실제 child 해서 두 개를 주고 적용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우리 지금 원래 있던 테이블에 각각에 해당되는 로우에 대해서 나는 마이너스 1.35, 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3 뭐 이렇게 해서 값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prediction error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배열에 넣을까요? 여기다가 바로 prediction error 이게 prediction error예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heights에다가는 지금까지 구한 heights에다가 with column 해서 error 하고 방금 구한 prediction error를
넣고 height show 세 개만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parent average가 있고 child가 있고 그 다음에 prediction은 얼마다 에러가 마이너스 7.87로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prediction도 구할 수 있고 에러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에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하려면 heights.hist error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에러의 분포를 우리가 찍어볼 수 있겠죠. 대략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20까지인데 대략 0에는 수렴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프리딕션 된 값에 비해서 실제 데이터가 더 크면 마이너스다. 이거. 플러스란 말은 에러가 실제보다 더 많이 요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많이 높게 프리딕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height라고 하는 것에 에러를 하면서 요 성별을 달리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다르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height의 에러를 주고 그룹을 성별로 줘서 그룹을 따로 해가지고 그룹이 남자인 것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구하고 여자인 것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구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 이제 그 파이썬 버전이 버전업이 되면서 여기서 쓰고 있는 요 안에 있는 글쎄 그룹이라고 하는 그 요 모듈 안에 있는 요런 특정한 것이 비지블 디프레이션 워닝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얘가 옛날 방식이라서 아마 좀 요걸 새롭게 바꾼 모듈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얘가 워닝만 주고 일단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원래 데이터보다 조금 더 프리딕션이 커지죠. 그래서 좀 더 많이 프리딕션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키가 훨씬 더 크다 이죠. 프리딕션 된 것보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완전히 별개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했는 이 알고리즘이 이 자녀에 대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프리딕션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히스토그램의 어떤 에러 값이 있을 때 그 에러 값이 이런 남녀에 따라서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분포를 한다. 이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리딕션 할 때 이 자녀의 성별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딕션 할 때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반영해서 프리딕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성별을 반영해가지고 구했을 때 그 평균이 에러가 좀 더 줄어들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직접 해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prediction 앞에 predi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prediction 이게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고 입력으로 부모의 평균값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도 주는 거죠. 성별. 그러면 여기다가 nearby에는 화이트에 where에 parent average에 요 parent 평균값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에 대한 nearby의 데이터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조건을 그 다음에 성별이 그 차일드의 성별이 S인 걸 바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nearby mean 말고 nearby same sex 가지고 nearby 방금 구한 거에 where 앞에 있는 where에다 붙이면 되는데 이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 성별이 S인 그러한 것만 따로 뽑아 가지고 그 다음에 nearby same sex의 컬럼에 child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서 nearby mean으로 해서 리턴하면 이렇게 이제 약간만 수정하면 같은 성별에 있는 사람만 뽑아 가지고 평균을 내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predict 이게 그냥 predict 말고 predict smart라고 하죠. 조금 더 똑똑한 prediction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predict smart 해서 170을 주고 female 아까 우리가 이제 predict라고 하는 걸 덮어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해가지고 이 define 먼저 하고 자, predict smart 해서 170 female 했을 때하고 170 male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우리가 아까 그냥 predict 해가지고 170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169점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해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predict the height라고 하는 것을 apply를 이거를 키를 이제 prediction 하는데 그냥 키를 그냥 predict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방금 구한 predict smart라고 하는 걸 써서 해보죠 그죠? 자 그래서 predicted height 말고 smarter prediction 그래가지고 height apply 하는데 그냥 predict 하지 않고 predict smart라고 하는 함수를 주는데 predict smart 함수는 parent average도 주고 뭘 또 줘야 되는가 하면 성별 주죠. 그래서 predict smart와 parent average 그 다음에 성별을 주고 이걸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height에 나가는 height에 with column 해서 smart predict 하고 smart prediction을 주고 height를 찍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height를 찍어보면 아까 우리가 있던 그 height에다가 prediction하고 error가 있고 그 다음에 smart predict에서 요거는 이제
성별을 고려해 가지고 프리딕션 한 거니까 또 빠뜨렸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이츠에다가 스마트 에러라는 것도 만들어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것도 하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에러 그래가지고 하이츠에 apply difference를 스마트 predict에다가 하고 child를 적용시키면 결국 요 구한 것과 실제 child하고의 차이를 구해보자. 해보면 이건 어떻게 똑같네요, 그죠? 185.93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마트 에러를 구하고 그거를 하이츠에다가 하이츠의 with column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스마트 에러스 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에러 해서 하이츠를 찍어보면 이제 스마트 에러라고 하는 게 이제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이츠 히스토그램 구해서 스마트 에러스 얘를 마지막에 거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이트 히스트 해가지고 에러 이 에러를 이렇게 구한 것과 지금 스마트 에러는 성별을 고려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더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얘는 더 이게 퍼져 있지만 그래서 훨씬 더 프레딕션을 잘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는 그러면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이 에러가 좀 다른가? 우리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있던 요거를 그대로 그룹을 성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한번 더 찍어볼게요. 하는데 이 에러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에러로 해서 그룹으로 나눠서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죠? 이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뭐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건 뭔가 하면 여성은 조금 더 0에 더 수렴된 애들이 더 많아요, 분포가. 그런데 남성은 양쪽으로 더 퍼졌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평균 키를 가지고 자식의 키를 프리딕션 할 때는 여성은 그래도 좀 더 베리에이션이 적다. 남성은 그러니까 아들은 훨씬 더 베리에이션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 데이터만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7장에 대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했고 호목 4번을 잠깐 보면 호목 4번 호목 4번 호목 4 제가 이번에는 호목 4번을 답을 일부러 안 지웠어요. 제가 이거 다 이게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답이 아니고 결과를 안 지웠으니까 여러분 실행하기 전에 최대한 보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은 원래 있던 그 우리 그 교재에 그 교재 자료를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참조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브리또라고 하는 게 우리 여기 쪽문에 가도 있던데 이게 멕시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좀 남쪽에 있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쪽은 이제 이런 음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특히 샌디에고가 바로 멕시코 국경 부근에 있으니까 브리또의 맛집을 이제 하는데 마침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픈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그다음 그 중에 좀 중요한 것은 이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방법을 쓰든 우리가 프리딕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어떤 의미의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하고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금도 내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컴피티션 하는 공유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각 해당되는 식당에 옐프와 구글에서 평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레이팅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게마다 옐프는 평점이 얼마고 구글은 이거 이 오버롤은 이 두 개 평균 낸 게 아니고 이 자체적인 조사에서 나온 어떤 평점 결과예요. 그 다음에 브리토스 타입은 이렇게 그 가게 안에는 메뉴가 뭐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까르네 아사다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이렇게 각 해당되는 메뉴마다 이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이게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걸 쓰고 조인이 우리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해서 결과를 하면 이렇게 되도록 여기를 넣어라.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 답을 아예 안 지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답이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8장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 자,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그룹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그 조인, 그 다음에 피봇. 그룹과 피봇은 비슷해요. 그룹, 피봇 개념이 약간 다른데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하는 거. 요 수업을 충분히 이제 들으면 우리가 홈워크 4번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칼럼 가지고 그룹핑하는 거. 이게 다 이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떤 특정 칼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칼럼에 같은 값을 가졌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합니다. 뉴메리컬 데이터는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을 통해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모든 로우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로우로 하나의 행으로 넣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그걸 우리가 그룹이라고 한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어떤 컬럼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할 것인가 그런 거고, 두 번째 컬럼은 어떤 식으로 그 값을 컴바인 할 것인가. 그래서 그룹할 때 그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목록을 다 리스트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값에 해당되는 것을 그룹
해가지고 그 그룹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요. 임의의 처리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제 랭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룹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룹 하면 히스토그램 구할 때처럼 그 카테고리가 몇 명, 아니면 그 카테고리가 엔티티가 몇 개, 뭐 이렇게 이제 그룹되는 밸류의 개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거 안 주면 디폴트로 그냥 이거 랭스가 해당됩니다. 자, 리스트 그러면 그 그룹드 밸류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준다. 썸은 그 그룹 밸류들을 다 합쳐가지고 썸을 준다. 뭐 굉장히 다양한 그룹에 대한 방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데모를 보면 금방 아시겠지. 이거 메이크 커피. 자, 먼저 진행시키고. 수업 다가 뭐 잘 모르겠거나 뭔가 궁금한 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거나 뭐든지 질문해요.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캐글에 있는 산자나 바수라고 하는 음식점에 이게 이제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에 팁을 이제 팁. 우리는 이제 종업원이 당연히 월급이 있는데 미국의 상당 부분의 레스토랑은 월급이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서빙을 하고 대신에 이제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팁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tips.csv라고 하는 걸 지금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GitHub으로부터 당겨오면 tips.csv 있을 거예요. 그거를 쭉 보면 이렇게 토탈 빌이 있어요. 토탈 빌은 이 고객이 전체 요금이 얼마나 났는가, 이게 이제 16.99불 나왔어요. 그 중에 팁을 1불 1센트, 이게 아마 왜 1불 1센트를 줬는가 하면 이게 이제 16.99니까 18불만 딱 18불 주고 그 다음 나머지 다 팁으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1.01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근데 그 손님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마 산자나 바수니까 이게 아마 일본 레스토랑인가. 그리고 이제 이 고객은 일요일 날 왔고 저녁 시간에 왔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분석을. 그래서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 손님이 팁을 더 주더라, 아니면 덜 주더라, 아니면 또 그 담배를 피는 손님이 더 팁을 더 주더라, 안 주더라. 일요일날 온 손님들은 아마 사이즈가, 그러니까 손님 수가 더 많더라, 적더라,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뭔가를 이것으로부터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제
보고, 저 컨비네이션이면 팁을 적게 줄 테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제 가서 서비스 하라 하고, 팁 많이 줄 것 같으면 이제 내가 가서 서비스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룹. 자, 그럼 팁스에 근데 그냥 그룹 하면 이게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셀렉트 해서 day와 그 다음에 팁 여기에 day와 팁 두 개만 딸락 떼가지고 그 다음에 그룹 해가지고 day 이렇게 이제 이건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뽑을 것인가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팁스라는 테이블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먼저 셀렉트 해서 먼저 보면 day와 팁을 먼저 뽑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그룹을 뭘 하는가 하면 day로 day. 자, day로 하면 아까 여기서 디폴트가 7번은 세고 디폴트가 랭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 데이터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레스토랑은 이때만 손님들이 많이 붐빌 테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팁을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마 다른 요일은 주인이 직접 서빙했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예측에. 그러면 이제 프라이데이는 19 손님이 왔고 테이블이 왔고 토요일은 87, 일요일은 76, 목요일은 62. 이상하게 프라이데이는 더 작아요.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예요. 물론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모아졌는가에 따라서 이게 완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이제 요 데이터를 모으는 아르바이트생이 금요일은 주로 많이 빠뜨리다가 한 번씩 뭐 대체로 온 경우도 있었고 뭐 시나리오는 다양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카운트 하지 않고 여기다가 우리가 np.average 하면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배열 형태로 값이 쭉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랭스라 했죠. 랭스 아까. 그죠?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건 이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니까 이 카운터가 되는 거고 그냥 하면 np.average인데 이게 조금 다른 것은 여기 아마 np.ln 하면 len 그러면 이제 이게 팁의 랭스가 여기 나오는데 아까 그냥 디폴트를 하면 랭스라고 그랬는데 그룹을 하면 그냥 이게 카운트가 되니까 약간은 달라요. 이제 구현이 그냥 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np average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요일 날 팁이 더 많다. 이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수증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팁은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일요일 날은 여러 사람이 오고 항상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은 그냥 직장 갔다가 직장 동료하고 한 두 명씩 오고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히 일요일 날은 팁을 많이 준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요거를 좀 해석하기 위해서 팁으로 하지 않고
사이즈. 그러면 매 요일마다 몇 명이 들어오는가? 그걸 우리가 해보면 아까 우리 금방 예측한 대로 일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같이 오니까 그 숫자가 더 많다 이죠. 평균 2.8명이 한 테이블에 오니까 당연히 비율도 더 많을 것이고 또 이제 팁도 더 많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뭐 이게 팁에 그러면 각 요일마다 최소 팁 얼마 주느냐? 그럼 이게 NP 말고 그냥 민 하면 최소 같은 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1.01 이게 금액이 딱 맞추다 보니까 뭐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팁에다가 미인을 하지 않고 아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그 프라이데이에 있는 팁들을 전부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쭉 다 보여줘요. 근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제공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리스트는 어떤 값의 시퀀스인데 배열은 철저하게 값이 타입이 같아야 되는데 리스트는 마음대로 돼도 상관이 없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3 그 다음에 for 하물며 이렇게 테이블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리스트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어디 쓰이는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원래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막강해요. 막강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우리가 막 읽어가지고 리스트에다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입이 다 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이제 요 수업에서는 특히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리스트는 주로 테이블의 로를 만들 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테이블을 할 때 테이블에 with column 해가지고 레이블 주고 칼럼 배열을 주면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생의 성적 스코어라는 게 있으면 성적이 학생 한 명당 영어, 수학, 뭐 국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한 성적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학생은 요 레코드 수학 요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처리할 때는 학생 수는 다 있고 이 학생에 대해서 수학 성적에 해당되는 칼럼을 왕창 가져와 가지고 붙이고 테이블 만들고 영어 성적 해서 왕창 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추가로 뭐 수학, 영어 이런 걸 한꺼번에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리스트를 쓴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게 테이블이 각 칼럼에 있는 것은 배열이 타입이 동일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앞에 우리가 예를 든 것도 보면은 테이블이 있으면 요일 그 다음에 팁 뭐 아니면 이제 뭐 성별 뭐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칼럼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그 배열이 다 동일한 타입이지만 요 칼럼에 해당되는 한 로에 대해서는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리스트를 쓴다 이죠. 그래서 그때 유용하게 우리 리스트를
쓴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의 컬럼을 만들 때 우리는 배열을 쓴다 그랬는데 배열을 쓰지 않고 리스트를 주면 얘는 자동으로 배열로 바꿔가지고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있고 4 있고 우리 테이블이 있는 게 잘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테이블 컬럼을 리스트를 가지고 집어넣는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엑셀에다가 어떤 값을 데이터를 넣을 때 그에 있는 타입이 막 다를 때는 얘가 알아서 하나의 어떤 타입으로 바꿔주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문자열로 바꿉니다. 2 더하기 3은 5를 그냥 문자열로 바꿔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 중에 하나라서 파이썬을 이미 잘 아는 학생은 리스트부터 먼저 배웠을 텐데 우리 지금 계속 테이블부터 먼저 하면서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imple list라고 해가지고 1, 5, hello 아니면 뭐 5.0 그 다음에 true, false 그래가지고 simple list 하면 그냥 다 들어가요. 뭐든지 1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hello 5.0 true 뭐 이렇게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또 다른 방법으로 my array 우리가 my array를 np array로 해서 make array 해서 1, 2, 3 있죠. 이때는 이 다 타입이 같아야 된다 그죠? 배열이니까. 그 다음에 crowded list 해가지고 복잡한 리스트에서 my array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자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crowded list 해가지고 넣으면 이 안에 이 배열도 들어가고 문자열도 들어가고 어떤 인테저 값도 들어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하물며 우리가 테이블 좀 with column numbers 1, 2, 3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with column으로 해서 컬럼에 레이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주죠.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드링크, 테이블, 드링크, 카페,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레이블로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이게 테이블에 그냥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이지만 여기서는 요 레이블로 3개의 걸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드링크 찍어보면 드링크, 카페, 프라이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드링크라고 하는 것에 이미 이제 드링크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는 with column이었는데 지금은 with rows 해가지고 row가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with row 하고 여기에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는 첫 번째 리스트는 드링크가 밀크티고 카페가 이게 아마 버클리에 있는 이 교내 카페 이름이야. 아샤라고 하는 게 있고 프라이스가 5.5 에스프레소가 스트라다의 1.7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넣어서 드링크를 하면 얘가 한 줄 한 줄 한 줄이 들어가죠. 이때 요 한 로우가 각 해당되는 컬럼마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꺽쇠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얘는 어레이가 아니고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